배송 대행지만 잘 써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게 사실인가요? 네, 하고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뭐 100만 원 그 이상으로도 수익이 더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하 안녕하세요. D&D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실제 배대지 운영 경력만 6년 이상이신 배대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운영 중이신 배송대행지 이름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트 배송이라는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 배대지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넥스트 배송이라는 배대지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대표님,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배송 대행지만 잘 써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D&D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꿀팁들을 오늘 공개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공개해드려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화물보험하고 HS 코드, 뭐 대량 사입권 관련해서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뭐 100만 원 그 이상으로도 수익이 더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네. 금액이 뭐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했을 때 소싱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1만 원, 2만 원짜리 제품도 물론 판매를 하셔야겠지만 중대형권들도 판매를 하실 때 파손보험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부담이 덜 되지 않으실까? 마진이 좋잖아요, 일단.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중대형을 진행할 때도 이 파손 보험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아, 그럼 혹시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보장을 최대 금액은 원가 기준 100만 원입니다. 아, 100만 원까지?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셀러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언제부터 저희가 서비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한 일주일 이후 지금 사이트에서 이제 작업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영상 나가는 기점으로는 이미 뭐 적용이 돼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파손 보험만 저희가 사용을 해도 저희 셀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두 번째 어떤 혜택이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포워딩사는 허브넷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1등 업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배대지들은 관세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객님들한테 어떤 이 제품이 통관이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도 물론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고객님들한테 또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제 다이렉트로 뭐 관세사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빨라졌고요.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 한 대밖에 안 된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HS 코드만 잘 잡고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대량으로도 뭐 통관이 가능한 경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1인 1개 통관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HS 코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규칙을 좀 어떤 깰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당이나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일 등이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레일 등에 달리는 조명을 보통 하나씩은 사진 않잖아요, 식당에서. 그렇죠. 사무실이나. 네네네. 그러면 뭐 20개가 주문이 들어왔다. 이 제품을 20개 한 세트로 묶어서 저희가 추천하는 HS 코드로 통관을 시키면 아무 문제 없이 통관이 됩니다. 아, 그러면 핀 조명이나 이런 제품들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뭐 1인 1개 통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5개, 1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서 HS 코드를 활용해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세요. 실제로 계단 금액을 좀 낮추서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5개, 10개, 20개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와서 판매가 또 되고 계세요. 아, 이런 꿀팁이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와,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조명이나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HS 코드만 잘 발견을 해낸다면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요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이 제품에 대해서 통관이 진행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해드리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은 없어요. 마약, 총기류 이런 제품들만 네, 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입문 셀러 분들 중에서 통관이나 이런 거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넥스트 배송 CS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통관하지? 문의가 제일 많은 문의 중에 하나거든요. 최대한 적절하게 뭐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적절한 HS 코드를 찾아 들여서 어떻게 통관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량 주문이 들어오시면 저희 뭐 넥스트 배송 CS 창구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관세사님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제가 1년 동안 구매대행 셀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배송 대행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 넥스트 배송의 통관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통관이 가능한 이유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설명해드리면 저도 배대지를 운영을 하면서 뭐 지정장치장, 평택세관, 뭐 인천 뭐 자가장치장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가장치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체 통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나라 인천에서 해운으로 들어오는 거는 허브넷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면 엑스레이가 6대가 있습니다. 네. 자가장치장은 3대가 있고요.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는 6대 엑스레이를 여러 포워딩사가 순번을 정해서 통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번 국경절 때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금 항에 자리가 없어서 컨테이너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장치장이 뭐 여러 개 장치장이 있지만 저희 뭐 사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3대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빨랐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정 장치장 6개를 다른 곳은 돌려서 쓰는데 넥스트 배송은 3개의 자가 장치장을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빠르면 하루 아니면 그렇더라고요. 늦어야 이틀, 3일 정도? 주말이 끼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로 통관 속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가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관세사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좀 편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담당 어떤 관세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관 속도에 더 빠른 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놀란 부분이 타 배대지의 경우에도 통관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넥스트 배송은 중대형 건들에 대해서도 통관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요거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평택 세관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을 거의 뭐 90% 이상 그렇죠, 쳐내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평택 세관의 그 엑스레이 사이즈가 1.4, 1.4, 1.4m예요. 작은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군요. 맞습니다. 그거 이상 되는 제품들이 통관이 진행이 될 때는 그 차량용 엑스레이라 그래서 엄청 큰 그 엑스레이가 들어오는데 평택 세관은 그 2주에 한 번씩 들어와요. 빨라야 열흘, 늦어야 2주. 그러니까 대형 제품을 따로 찍어주는 거대한 자동차 엑스레이가 평택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달에 2번. 그러면은 평택항은 저희같이 중대형을 많이 취급하는 셀러들한테는 거의 좋지 않은 선택이 되겠네요. 네,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인천은 매일 들어오긴 해요. 매일 차량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좀 제품이 커지면 일단은 한쪽으로 옮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엑스레이가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은 그 대형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가장치장은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넥스트 배송은 인천항에 있는 자가장치장에서 중대형 제품들을 따로 찍어주는 엑스레이 자동차가 거의 매일 들어오는 매일 거네요. 들어옵니다. 매일. 빠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가 인천항에 자리가 없어서 평택항에 내려서 보세 운송을 또 하고 뭐 군산항에도 내려서 보세 운송을 했었어요. 이번에 네네. 한글날까지 겹쳐서 정말 물량이 지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저기 허브넷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오늘 나가는 기점으로 다음 주 중이면은 예전 통관 속도를 따라잡지 않을까? 그러면 하루에서 빠르면 3일 정도? 열심히 저희 셀러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D&D노 채널에 이제 막 입문하신 셀러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국부터 한국까지의 배송과 통관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면 저희 배대지가 위치한 지역은 웨이아이 지역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진핑 주석 그 사모님이 고향이에요. 네. 그 중국 5대 청정 지역이라고 그쵸. 하고 있고요. 배대지의 보통 80%가 이 근방에 있거든요. 위해, 맞아요. 연태, 청도.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광저우나 이쪽은 뭐 항공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보통 한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의 해운은 80%는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주문이 들어오시면 중국 타오바오나 뭐 1688에서 이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네. 보통 내륙 배송을 거쳐서 저희 창고로 오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공장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나요? 광저우 이후 쪽에도 좀 많고요. 뭐 그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배송 3, 4일 거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3, 4일 이후에 저희 쪽으로 이제 물건이 입고가 되면
포장도 해야 되고 검수도 해야 되고, 왜냐면 저기 셀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실 재고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처음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도 해야 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파손 위험이 좀 있으니까 뭐 컨테이너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리긴 할 건데, 중국 해관도 그렇고 한국 세관도 그렇고 국내 택배사들도 그렇고 좀 거칠어요. 물건을 막 집어 던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포장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됐으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출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럴 때는 배로 띄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전자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항공으로도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내륙 배송을 통해서 배대지 창고로 이동이 되고,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 셀러분들 대신에 검수와 포장까지 대신 해주고, 배나 항공을 통해서 물건이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국내 택배사는 뭐 CJ, 한진, 경동, 우체국까지 좀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저희가 계약한 택배사는 그 한진 택배 네. 하고 경동 택배 계약을 해서 이제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내 택배사로 인계된 다음에 국내 고객님께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통관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자가장치장은 넥스트 배송을 따로 사용해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통관 과정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통관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관 종류에 대해서도 입문 셀러분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일단 통관 종류는 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면 목록 통관, 뭐 간이 통관, 뭐 사업자 일반 통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록 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 미만에 대한 제품, 중국, 한국 뭐 미화로 150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0불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목록 통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150 이하 제품은 송수화인의 이름, 연락처, 통관부, 주소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간략하게 통관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리스트만 가지고 간단하게 통과하는 게 목록 통관이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간이 통관은 어떤 게 간이 통관이죠? 간이 통관 같은 경우에는 목록 배제 상품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네. 의약품이라든지 총포류, 예를 들어 뭐 담배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느 이상은 안 되고, 향수도 어느 이상은 미리수가 되지만 어느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목록 배제 상품은 간이 통관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그러면은 합니다. 넥스트 배송에서는 따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따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니페스트라는 서류를 넘길 때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검수를 해주시는군요. 네, 전부 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업자 통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목록 통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목록 통관은 중요한 게 사업 목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가 사용 목적이 있냐 없냐, 이 차이를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할 거다, 네. 이런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진행이 안 되죠. 간이 통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개수가 중요하겠군요. 개수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수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업자 통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목록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적절한 통관 방법을 저희가 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넥스트 배송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피 무게가 아니고 전부 무게로만 배송비를 측정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타 배대지나 다른 택배사를 보더라도 보통 부피나 무게를 중에서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해서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혹시 넥스트 배송을 이렇게 무게만 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피 무게랑 실 무게랑 책정을 했을 때 뭐 부피 무게가 많이 나와서 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 사실 저희 쪽에서는 돈을 더 벌어서 좋긴 한데요. 네. 그냥 오로지 그 고객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실 무게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실 무게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넥스트 배송은 부피가 아니고 전부 다 무게로만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을 해야겠네요. 네, 뭐 이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매 대행 사업하면서 여러 배송 대행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번에 국경절 때 배대지 간의 속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연휴를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국경절, 춘절 저희가 뭐 가장 뭐 셀러분들도 그렇고 배대지들도 그렇고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열흘 정도 쉬고 왔을 때 네. 물량이 입고가 되는데 당일 입고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인력 충원은 당연히 2배 이상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창고를 좀 얻었었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너희들은 이쪽 가서 더 작업을 해라 해서 사실 당일 이걸 잡지는 못했어요, 다. 네. 뭐 하루에 저희가 뭐 이만큼을 잡았으면 조금은 못 잡았을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잡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인원 확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창고를 빌려가지고 국경절 연휴에 대비를 하신 거네요. 대비를 했죠. 그리고 2교대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12월 1월 가면은 진짜 이제 셀러들의 지옥이죠. 네. 춘절이 다가오는데 네. 이 춘절에 대비해서 넥스트 배송의 어떤 대비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중국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 7일 입고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도 센터 직원들은 출근합니다. 주 7일인가요? 네, 주 7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절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2교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고정으로 출근하고 오후에도 오후 2시 정도 출근을 하면 저녁 10시까지 일을 시킨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일 입고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경절과 춘절 대비해서 인원을 늘리고 근무 시간을 또 늘리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약간 포워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해관이 있고 뭐 한국에는 세관이 있지만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업체고 결제만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업체를 우선순위로 실어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어떤 배제지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건을 못 실었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국경절 이후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컨테이너도 많으니까. 없고 이제 자리는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저희 물건을 우선적으로 실을 수밖에 없고요. 음. 그다음에 작은 배대지, 작은 통관사를 이용할 경우에 이런 불이익이 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넥스트 배송은 1등 중국 통관사를 활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큰 통관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 시에도 우선순위로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넥스트 배송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카드 수수료도 혹시 받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넥스트 배송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통장 입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카드 결제로만. 카드만 되는군요. 네, 카드 결제로만. 배송비 나중에 세금 소명하실 때 그쵸. 그냥, 예, 한 카드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무통장 입금 받지 않고 네. 카드 결제로만 좀 가능하게 했고요. 네. 일단은 디노 부부님 추천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카드 수수료도 없이 10만 원 결제하시면 10만 원 그대로 다 지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카드 수수료가 한 2%에 3% 배대지마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쵸 2.5% 이상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D&D노 코드를 입력해 주시는 분들만 이제 12월 31일까지 카드 수수료가 전부 면제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디노 추천인 넣어주시면 12월 31일까지 카드 수수료 무료, 15만 원 이하 화물 보험도 무료로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12월 31일에도 이게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제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대지를 거의 6년 이상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포장 부분에서 정말 많은 꿀팁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D&D노 구독자분들 중에 초보셀러 분들을 위해서 중무비, 그 다음에 크무비 제품들의 포장 꿀팁을 몇 개 알려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중국 판매자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많이들 판매하시는 뭐 곡물 분쇄기도 있고, 뭐 콩 까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네네, 맞아요. 뭐 이런 기계도 있고, 이런 제품들이 올 때 뭐 박스에 담아서 오시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나무를 그쵸. 외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중국에서 올 때도 파손이 많이 나요, 그건. 차라리 그럴 때는 판매자한테 완패킹이라 그래서 아예 사면이 다 싸져 있는 나무 포장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꿀팁이지 않나. 판매자한테 우드 포장을 미리 요청을 해라. 네. 그런 배대지에서 하는 것보다 판매자가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형 건들을 취급하는 중국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 왔을 경우에 완패킹을 했을 때 조금 더 비쌉니다. 금액이 훨씬 절약되실 거예요. 그러면 배대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입문 셀러분들을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텐 제품이나 가구, 어떤 전기 제품에 관해서도 상당히 포장하기가 힘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뭐
가습기라든지 네.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지 않고 약간 원형으로 좀 돼 있어서 유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이제 그럴 때는 저희 쪽 내품 포장 보완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요. 유격이 안 생기게끔. 아,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네. 에어캡 비슷한 그런 맞습니다, 핀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 네. 그런 내품 포장을 반드시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관을 좀 많이 둘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구 제품들 같은 조립식이 많기 때문에 네. 유격은 거의 없거든요, 안쪽에.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에어캡이라든지 저희 쪽 그 발포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제가 넥스트 배송을 이용하면서 발포지는 처음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 발포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본 뾱뾱이보다는 한 3, 4배 두껍고 아, 그쵸, 그쵸.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에어캡보다는 부피가 좀 작지만 완충 효과도 확실하게 있고 어디 뭐 긁혔을 때나 모서리 보호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그러면 가구를 할 때는 반드시 발포지를 여러 회 두껍게 둘러주는 게 꿀팁이고, 그죠? 아, 너무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스텐 제품은 어떻게 또 미리 포장을 하면 좋을까요? 제품이 왔을 때 박스 포장으로 왔을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걸 해도 좀 내품 포장이나 외품 포장을 좀 해주셔도 되는데 네. 교반기라 그러나요? 막 그쵸. 스탠드로 사람만하게 큰 제품들. E형 제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제품들은 나무 포장을 해주신 다음에 외관에 발포지를 둘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격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나무 포장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외관은 또 발포지로 좀 해주셔야 그 제품 자체에도 발포지를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도 발포지 네네네. 포장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거울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거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거울이 원래 보상이 안 돼요. 아, 보험에서도 꺼려하는 제품이군요. 예, 뭐 국내 택배사도 그렇고 그렇죠. 예 거울을 하실 거면 꿀팁 있을까요? 유격이 없이 완패킹을 한 다음에 에어캡을 꼭 둘러주셔야 돼요. 완패킹과 에어팩이 어떤 의미죠? 어떻게 박스 될까요? 포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 그러면은 네. 거울과 박스 사이에 유격이 아예 없게 내품 포장을 튼튼하게 네. 해야 되는 거군요. 하고 에어캡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거울을 정말 많이 깨먹었거든요.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나무 포장을 해도 깨지더라고요. 그쵸. 제가 나무 포장해서 실제로 깼었어요. 네네네네. 나무 포장보다는 박스 포장과 안에 유격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외관에는 꼭 에어캡을 꼭 둘러주시는 거예요. 외관에는 에어캡.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배대지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고객님들이 문의가 왔을 때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통관을 가능하든지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뭐 빠르고 뭐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수 및 포장 관련해서 뭐 파손 안 일어나고 우리 고객님들께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뭐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빠른 통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배대지 정말 많이 사용해봤지만 진짜 통관 속도, CS 포장 등 모든 부분에서 진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시 넥스트 배송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넥스트 배송의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뭐 합리적인 뭐 금액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상거래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LCL 사업자권도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초보 셀러자분들이 나중에는 사입 분명히 하셔야 될 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 셀러뿐만 아니라 사입 셀러 분들까지 모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계속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